반갑습니다. 삼국통일과 원효 사시바 사법계 3편이 이어집니다. 침묵도 멈춘 듯 했고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좁은 법당하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멋모르고 몸통으로 고개를 들이면 지는 해살은 멈춰버린 법당 안을 미처 빠간전하지 못했습니다. 해살도 멈춰버린 것 같은 좁은 법당 안은 진공이라도 된 양 정적만 감돌더니 순간 끝없이 넓고 넓은 우주 모양 팽창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영혼음 하나가 혀울이치며 다가왔습니다. 원효가 먼저 그 영혼음 속으로 뛰어들자 무에도 놓칠세라 용어로에 올라탔습니다. 두 사람은 꿈같은 꿈속을 날아다니며 영혼음을 타고 우주공간을 자유자재로 마음껏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앞선 원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예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예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스님, 우주 한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우주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마음?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놓아보아라. 내 몸의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안가 밖을 드나들면 있습니다. 안가 밖에 있다고? 그럼 그 마음은 어디로 드나드느냐? 예, 스님.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 빛, 소리, 냄새, 맛, 촉감을 느끼며 몸의 안팎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안, 이, 비, 설, 신을 전호식이라고 하고 기억력과 사랑, 분별심에 따라서 마음의 생멸이 있기 때문에 의식으로 드나듭니다. 의식은 눈, 귀, 코, 혀, 몸에 나타난 그림자가 마치 꿈속에 나타난 그림자와 같이 홀려가기 때문에 경상식이라고 하고 기억을 통해 되살아나는 것을 유령식이라고 하고 상상의 공간에 나타나는 것을 망량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량식, 전도식, 영감식, 용어름을 타고 뒤따르는 무예는 청산유수였고 공부에 장애가 없는 듯 했습니다. 공부가 장애가 없으면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원효는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다 손뼉을 쳤습니다. 순간 우주공간에서는 번개가 번쩍하고 성강을 내더니 천둥이 쳤습니다. 우르르 쾅쾅. 이놈, 앞서가지 마라. 내가 어디로 드나드느냐를 물었지 진공절상관을 물었느냐. 진공관의 재미를 붙여 집착하면 공중에 빠져 법신에 안주함으로써 나고 죽는 업은 벗어날 수 있지만 보신 화선의 공덕은 없어지게 된다. 모름지기 선행 공덕을 많이 쌓고 중생을 위한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차! 무예는 다시 정신을 바싹 차렸습니다. 원효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것입니다. 잘못하다 간 우주공간에 떨어져 미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앞서거니 뒤서거니 용오름을 타고 우주공간을 비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보거라. 무예는 머리를 조아려 자신의 조금함을 반성한 후 대답을 했습니다. 안, 이, 비, 설, 신의 6문으로 드나듭니다. 이렇듯 세상 모든 사물이 동시에 각각 존재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 동시에 각각 존재한다고 존재의 형상이 같으냐 틀리느냐? 눈, 코, 귀, 입, 만물은 다 틀리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성질이 다 달라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좋고 싫기도 한 차별상을 짓고 있습니다. 형상에 있는 모든 존재도 경험에 의해 얻어지는 차별상도 다 존재합니다. 우주 만물의 개별상과 특수성, 경험 세계를 통틀어 말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고? 사법계라고 하옵니다. 코는 코로서 자신만의 성질을 지니고 있고 입과 눈과 귀도 각각 따로따로 특유의 모양과 형상으로 다른 일과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예는 막힘이 없었고 때로는 원효의 질문을 읽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무예는 하음붓게 통달한 듯 했습니다. 원효는 끝없는 우주공간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녔고 초행길인 무예도 잘도 따라왔습니다. 눈, 코, 귀, 입은 각각 보면 서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내 몸이란 크다란 하나의 조직계체에 매달린 것이기 때문에 뿌리는 하나입니다.
제 자신의 근본에서는 차별이 없고 보편적이며 평등한 조직 구성체입니다. 이것을 이법계라고 하옵니다. 그래, 그럼 사람의 몸만 사법계와 이법계로 나누어지느냐? 아니옵니다. 우주 만물이 다 이와 같습니다. 다 특성이 다른 별개의 것이라냐? 그 근본은 하나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과 얼음이 성질과 모양도 달라 사법계이지만 그 근본 바탕은 물이기 때문에 이법계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예, 스님. 물은 수증기가 되어 사라지는 현상은 사법계의 작용입니다. 하지만 이법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수증기가 모여 빗방울이 되는 것은 이법계 안에서 사법계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연은 우주 공간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가부절을 틀었습니다. 가부로자만 튼채 염주만 돌렸습니다. 전는 지신기색이 없는 무에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우주공간 끝도 아니고 중간도 않은 지점에 두 사람은 나란히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수억만 개의 별들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쉬지 않고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법계와 이법계는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걸리지 않습니다. 사법계가 이법계의 각각의 모양이고 이법계는 온갖 사법계의 총상입니다. 만약 서로 걸림이 있어 대립한다면 이법계와 사법계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의 현상과 이의 본체는 서로 독립되어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고 융통되어 걸림이 없습니다. 저 멀리 우주 끝자락에서 밝은 빗줄기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은 갑자기 밝은 빛을 향하여 무한 질주를 하며 말했습니다. 무에도 드시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 따라왔습니다. 그것이 이사무예법계이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 물질이 흑공과 다르지 않고 흑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아서 물질이 곧 흑공이고 흑공이 곧 물질이다. 현상과 본체는 결코 떨어져서는 있을 수 없고 항상 평등 속에서 차별을 보이고 차별 속에서 평등을 나타내고 있다. 무예야, 그럼 너와 나는 무엇이냐? 두 사람이 도착한 곳에는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예가 빛이 새어나오는 문을 열자 무예는 눈이 부시어 제대로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무예는 손으로 빛을 가린 채 대답을 하며 원호를 따랐습니다. 스님, 사법계로 보면 분명 스님과 저는 다르기 때문에 스님은 스님이고 저는 저입니다. 분명 성질도 모양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법계로 보면 진리의 세계에 뿌리를 둔 하나입니다. 이사무예법계로 본다면 스님과 저는 동시에 존재하고 같거나 다르거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사인 형상과 이인 본체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나 존재끼리 걸림이 없는 경지가 있습니다. 생각이 생각에 걸리지 않고 물질이 걸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를 사사무예법계라고 한다. 색적 시공 공적 실색이므로 세상의 모든 사물과 모든 현상,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것, 천차만별 형형생색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다 공적한 것이다. 오늘따라 문 안으로 들어온 곳은 낯익은 장소있고 극락정토인 듯 했습니다. 뜻밖에도 극락정토에는 무예사의 작은 법당 안에 있던 토우 불상이 두 사람을 환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중생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으면 없다고 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틀렸다고 한다. 진리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다.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고요함도 아니다. 하나도 아니고 여럿도 아니다. 이런 까닭에 진리의 세계는 크고 작은 공간적인 상대성, 빠르고 느린 시간적인 상대성, 움직임과 고요함의 운동적인 상대성, 그리고 부분과 전체라는 구조적인 상대성을 초월해 있다. 일도 아니고 다도 아닌 까닭에 한 법이 일체법이고 일체법이 한 법이다. 이렇게 무장무예한 법이 법계 가문이 묘실이 되니 모든 보살이 드는 문이다. 긴 우주여행을 마친 두 사람은 제자리에 미동도 없이 처음 그들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법당 안에 머물고 있던 해사로는 어느덧
갓빛이 되어 두 사람을 환하게 감싸고 있었고 달빛을 받은 토불상은 흐뭇한 듯 엷은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이때 밖이 왁자질걸 소란했습니다. 신임 오늘 신님께 저녁 공양 올리려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가지에 온갖 먹을거리들을 가득 담아 들고 몰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국통일가 원효 40일화가 이어집니다. 구독